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여권에서 범여권 연합이 180석도 가능하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촉발했는데 현재의 여권의 분위기가 이것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질책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뭔가 속으로 우리가 모르는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사전 여론조사 출구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상 출구조사는 선거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15일. 그러나 혹시 여권이 다른 방법으로 은밀하게 사전투표의 결과를 뭔가 탐지한 이런 무슨 모종의 조치가 있었는지, 물론 유시민의 얘기는 사전투표 전에 나온 것입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내막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과연 180석이 가능한가? 180석이 이루어졌을 때 도대체 이 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 때는 이른바 범여권포, 진보표가 갈라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가 뛰쳐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드는 바람에 국민의당이 38석이나 차지했습니다. 특히 호남을 거의 싹쓸이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123석, 정의당이 6석, 그래서 합쳐봐야 129석. 만약에 국민의당이 합쳤더라면 167석, 친여 무소속까지, 그러니까 친민주당 무소속까지 합치면 170석을 넘는 수준이 가능했겠죠. 자, 이번에 어떻게 해야 180석이 가능할 것인가?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민생당, 정의당 4당이 합쳐서 비례대표 의석이 30석 가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30석, 그럼 나머지 150석을 지역구에서 얻어내야 됩니다. 자, 호남을 어쨌거나 뭐 민생당과 합쳐서 싹쓸이 한다고 칩시다. 호남이 28석, 28, 제주 3개, 그리고 부울경 40개 중에서 10개 이상, 그리고 충청도의 과반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121석 중에서 100석 이상을 범여권 연합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정의당이 얻을 수 있는 한두 석까지 포함을 해서 이러면 180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과연 부울경에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창원과 통영의 보궐선거 때 이미 민심이 이반을 해버린 부울경에서 과연 10석 이상이 가능할 것인가? 자,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그 4년 전에 공천파동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폭망했던, 그때도 새누리당이 수도권의 121석 중에서 30여 석을 차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훨씬 분위기가 좋은데 정권 심판론이 침묵하는 다수의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는데, 과연 수도권에서 이 범여권 진보 세력이 100석 이상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그래서 180석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잘못된 여론조사, 특히 이 전화를 받는 유권자들이 과거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은 잘못된 표본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저런 결과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여론조사는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 10% 이상의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 특히 샤이 보수들은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고무적인 것은 50대 이상의 인구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 이들의 투표율이 83, 84 투표하고 싶다는 의향이 83, 84%에 이른다는 것. 자, 이러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180석은 깨몽, 환상론에 불과합니다. 저들이 만약에 180석을 갖게 되면 개헌을 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개헌마저도 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180석을 얻게 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3분의 2의 20석이 모자라게 됩니다. 저쪽이 180석을 얻는다는 것은 이쪽이 120석, 자유우파가 120석 밑으로 쪼그러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총선 결과에 절망을 하고 2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는 좌절감에 빠진 일부 좌유우파 중에서 수정주의 세력이 저쪽 좌파연합에 가세를 해서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가세를 하게 된다면 개헌마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이 우파가 대분열을 겪었기 때문에 내각제나 2022년 대통령 선거 정권 탈환의 전망이 무망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이탈주의 세력, 수정주의 세력이 나오게 된다면 내각제 개헌도 가능하다. 자, 나머지 예를 들자면 이 패스트 트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180석 이상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지난번에 4+1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150석 이상, 과반수만 이상 얻어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의 임명 동의를 과반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만 해도 무서운데 180석? 180석은 완전히 패스트 트랙에 따라서 모든 법안을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석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우파 정당의 수정주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사회주의적 개헌, 이른바 지금 이 우파 진영 내에서도 어떤 사회주의적, 무슨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가진 경제민주화, 이런 개념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80석은 정말이지 좌파, 영구적인 좌파 독재로 가는 길일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자손, 우리들의 아들, 딸, 우리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특정 세력이 영구적인 독재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걸을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들이나 손자의 등에 업힐 수 있는 모든 나이 많은 유권자들 전부 다 투표장으로 나와서 이 나라가 일정 세력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총선은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을 했습니다. 1985년 2.12 총선은 50 독재의 철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 직선제 6.29 선언의 물꼬를 텄습니다. 반면 1988년의 4.13 총선은 역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세력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여소야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집권 세력이 여소야대를 피한 것은 딱 2번입니다. 항상 선거는 견제, 정권 심판, 균형, 정치의식이 높은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항상 선거를 교묘하게 균형의 추를 맞추는 방법으로 결과를 가져와서 정치 세력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침묵하는 다수, 여론조사에도 잡히지 않고 조용히 투표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침묵하는 다수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